네, 안녕하세요. 터미입니다. 추억의 괴담콜 라디오 428번의 홈쇼핑 방송 이야기 시작할게요. 주소 이전 신고도 안 했나 해도 너무하네. 옆집 바닥은 항상 지저분했어요. 식당 전단지와 각종 우편물들이 그것의 범인이었죠. 하루가 다르게 쌓여가던 종이와 비닐들은 어느새 계단까지 내려와 저의 통행을 방해했죠. 위에 두 층만 쓰는 주거용으로 4층짜리 건물에는 우편함이 없었어요. 집주인에게 몇 번이나 건의를 했지만 홀로 사는 젊은 여자의 말이라 그런지 대답이 늘 건성이었죠. 어차피 제 앞으로 오는 우편물이라고 해봐야 핸드폰, 인터넷, 신용카드 등의 청구서가 대부분이었죠. 괜히 집주인의 심기를 건드려서 모처럼 저렴한 보증금으로 들어온 월세집을 나가고 싶진 않았어요. 문제는 옆집이었죠. 3층은 계단에서 오른쪽으로 두 집이 나란히 위치했는데 그중 왼쪽이 저의 집이었죠. 현관문 상단에는 유성 매직으로 휘갈겨 쓴 301호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고요. 집으로 향하던 저는 전단지와 우편물들이 계단을 3칸이나 차지한 것을 보고 못 참겠다는 듯이 한숨을 쉬었어요. 한쪽 발로 전단지를 밀어내고 4층까지 성큼성큼 계단을 올라갔죠. 4층은 전체가 건물 주인의 집이었어요. 초인종을 누르고 저는 팔짱을 꼈죠. 그리고는 가래 끓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뉘쇼, 이 시간에. 저 301호예요. 찰칵 자물쇠 풀리는 소리가 났고 문이 열리고는 앞머리가 훤한 50대 초반의 남자가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었어요. 이 아가씨가 시간이 몇인데 날 밝을 때 놔두고 왜 매번 이러는지 몰라. 날 밝을 때는 항상 밖에 있어서요. 월세 낼 돈은 벌어야죠. 집주인이 한숨을 쉬며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죠. 저도 따라서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아저씨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보잖아요. 저 쓰레기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냥 갖다 버릴 수도 없고 어두울 때 미끄러지기라도 할까봐 겁난다고요. 이사한 지 2주가 넘었는데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거면 그냥 버려도 상관없는 것들이 뭐 뻔하지. 내가 날 밝으면 싹 다 갖다 버릴 테니까 들어가기 전에 아가씨 거 섞여 있는지 확인해봐. 됐지? 저는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3층으로 몸을 돌렸어요. 몇 계단 내려가기도 전에 집주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죠. 참, 그거 구정 지났으니까 다음 달부터는 약속대로 5만원 오르는 거 알지? 네, 알아요. 집주인은 대답 없이 문을 닫았어요. 물이라도 쏟은 듯 어지러운 3층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서 제 우편물이 있나 찾기 시작했죠. 핸드폰 불빛에 의지해서 몇 개의 우편물을 건져낸 후 저는 손바닥을 툭툭 털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문을 열자마자 저는 현관 등부터 켰어요. 가방을 벗고 실내등을 켜며 우편물들의 겉봉투를 봤죠. 4개의 우편물 중 3개는 각각 신용카드, 핸드폰, 인터넷의 요금 청구서였어요. 소파에 아무렇게나 집어 던지고 나머지 1개를 봤죠. 청구서와 같은 크기의 우편물이었어요. 302호 장석윤 귀하. 장석윤은 옆집 남자의 이름이었죠. 즉, 이 우편물은 저의 것이 아니었던 거죠. 어차피 내일이면 전부 치울 테니까 뭐 굳이 밖에 둘 필요도 없겠지. 그러면서 저는 현관 근처의 폐지통 앞으로 다가갔어요. 버리기 전에 다시 한번 겉봉투를 확인했죠. 이름 밑으로 아래 3분의 1 정도가 잘린 글귀가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초특급 할인.
저는 할인이라는 말에 약했거든요. 걸음을 멈추고 잠시 갈등에 빠졌죠. 남의 우편물을 함부로 뜯어도 되나 싶은 죄책감. 하지만 오래 가진 않았어요. 그냥 버리든 보고 버리든 어차피 버리는 것은 똑같으니까요. 저는 소파에 앉아 우편물을 개봉했어요. 3번 접힌 분홍색 A4 용지가 내용물의 그 전부였죠. 그 안에는 안내사항이 담겨 있더라고요. 초특급 할인, 이번 주는 30회 특집입니다. 변함없이 오전 12시 428번에서 만나요. 그리고 발신인은 리얼 홈쇼핑이었어요. 홈쇼핑이라는 걸 보니까 428번은 채널인 모양인데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네. 아니 그런데 428번에 방송이 나왔었나? 저는 리모컨을 잡고 TV 전원을 켜고 428번으로 돌렸어요. 예상대로 흑백 화면이 지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나타났죠. 생각해보니까 유선 방송의 채널은 기껏해야 95개 정도였고 100번 이상으로 채널을 옮긴 적은 거의 없죠. 처음 TV를 샀을 때 호기심에 나오지도 않는 채널을 마구 돌린 기억은 있었지만 428번까지는 간 적은 없죠. 이쯤 되자 마약 같은 호기심이 저를 자극했어요. 요즘 즐겨보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눈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머릿속은 초특급 할인, 30회 특집, 오전 2시, 428번 등의 토막난 문구들이 제멋대로 부여하는 중이었죠.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스프링이라도 달린 듯 눈꺼풀은 반항했고 안대를 착용하든 양을 세든 전부 허사였죠. 짜증나. 6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두어 번을 더 뒤척였지만 잠은 저 멀리 달아나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시계는 12시 30분. 저는 다시 소파에 앉아 TV를 켰어요. 심드렁한 얼굴로 리모컨을 조작하다가 문득 428번으로 채널을 맞췄죠. 화면은 여전히 흑백. 저는 앞에 채널로 돌아왔어요. 영화 채널들은 일제히 청소년 관람 불가의 영화들을 방영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중 하나에 채널을 고정시켰어요. 내가 왜 이 시간에 이딴 영화를 보고 있는 거야. 나도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서양인들은 왜 대머리여도 멋있을까? 1시 15분. 시간은 지독하게 안 가더라고요. 저는 핸드폰을 잡아 주소록을 천천히 살폈어요. 헤어진 남자친구의 연락처가 보이더라고요. 저장된 이름은 여전히 여보였죠. 순간 홍삼처럼 얼굴이 벌개진 저는 전화번호 삭제를 눌렀다가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라는 문구가 나오자 아니요를 선택했어요. 대신 이름을 바꿨고요. 그리고 주소록을 다시 열었어요. 전화번호가 이렇게나 많은데 연락하는 사람은 10명 안팎이더라고요. 저는 자주 연락하는 10명 중 하나를 골라 통화 버튼을 눌렀죠. 8번의 신호음 끝에 잠에 취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니야, 자고 있었어? 너 지금 몇 시야? 저는 시계를 봤고 1시 30분 조금 안 됐네. 자고 있었구나. 미안해. 나는 네가 밤일하니까 지금쯤 깨어있을 줄 알고. 작년에 그만뒀거든. 6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진짜. 야, 나도 6시에 일어나야 돼. 피곤한 척은 혼자 다 하네. 기집애가. 그럼 자빠져 잘 것이지 왜 이 시간에 전화질이야. 죽을래? 야야, 그 집주인 그 늙은이가 집세를 5만원이나 올린대. 짜증나 죽겠어. 죽지 말고 이사가. 그래도 다른 데 비교하면 싼 편이야. 요즘 보증금 500에 들어갈 수 있는 데가 흔한 줄 아냐? 그럼 그냥 살아 이년아. 매정하게 말하는 친구에게 저는 야야야, 근데 너 혹시 리얼 홈쇼핑이라고 들어봤냐? 몰라. 홈쇼핑에는 관심 없어. 오늘 12시에 428번에서 30회 특집으로 방영한대. 초특급 할인이래. 못 파는데.
아이, 그거야 봐야 알지. 너 지금 그거 기다린다고 깨어있는 거야? 뭐 남자 빤스 팔면 과간이겠다. 야, 30회 특집인데 속옷을 팔겠냐? 생각 좀 해라. 생각은 너나 실컷 하고 이제 끊자 제발. 응? 야, 428번 한번 틀어봐. 믿줘야 본전이잖아. 믿지면 손해지. 어떻게 본전이야 이 멍청아. 우리 집 TV는 100번까지밖에 안 나와. 나 이제 끊는다. 안녕. 야야야, 야 기다려봐. 야. 그렇게 통화가 끊겼고 저는 성깔 더러운 년이라고 궁시렁거리면서 시계를 쳐다봤어요. 1시 45분. 이래저래 시간은 좀 흘렀더라고요. 아까 보던 영화가 끝나고 크레딧이 올라올 때 시간이 1시 58분이었죠. 저는 지체 없이 428번으로 채널을 돌렸어요. 여전히 흑백 화면. 저는 소리를 줄이고 냉장고에서 350ml 캔맥주를 하나 꺼냈죠. 한 모금을 목에 적실 무렵 TV에서 변화가 일어났어요. 가장 먼저 지지직거리던 소음이 뚝 끊긴 거죠. 저는 볼륨을 원상태로 돌렸어요. 곧 있어 합창 교향곡의 후렴과 함께 90년대 초가 연상되는 알록달록한 프로그램명이 나타나더라고요. 리얼 홈쇼핑. 아유, 내가 파워포인트로 만들어도 저거보단 낫겠다. 저는 중얼거렸고 1분 정도의 오프닝이 끝나고 광고 없이 진행자가 나타났어요. 이런 게릴라식 프로그램에 광고가 붙는 게 더 웃기다고 생각하며 저는 맥주를 한 모금 더 마셨죠. 진행자는 남자 1명, 여자 1명으로 정장 차림의 깔끔한 모습이었어요. 둘 다 미남 미녀는 아니었지만 아나운서를 연상시키는 호감 가는 얼굴이었죠. 네, 안녕하십니까. 리얼 홈쇼핑 진행을 맡은 손영호, 황경은입니다. 진행자 뒤편에는 새하얀 천으로 덮어놓은 길쭉한 탁자가 있었고 그 옆에는 역시 하얀 천으로 덮어놓은 세로로 길쭉한 물체가 있더라고요. 길쭉한 물체는 어쩐지 움직이는 것 같았죠.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바로 리얼 홈쇼핑이 30회를 맞은 날입니다. 매회 완판 신화를 이룩하던 리얼 홈쇼핑, 이 모든 게 회원 여러분의 덕입니다. 남자에 이어 여자가 말했죠. 오늘은 여러분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조금 특별한 물건을 가져왔어요. 금방 소진될 우려가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말고 전화 주세요. 스튜디오 환경은 별로였어요. 중앙 조명 하나에 사이드 조명 넷. 홈쇼핑 로고도 없었고 외벽이나 바닥도 오래된 건물의 흔적이 역력했죠. 화면 하단에 나타난 전화번호는 대표 번호가 아닌 일반 번호였는데 지역 번호로 볼 때 서울인 것 같더라고요. 그 밖에 사람을 현혹시키는 자막은 일절 없었고요. 방송 환경이 이렇게 열악한데 좋은 물건이 나올까? 저는 점점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때 지금부터 물건을 공개하겠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남자가 말했죠. 그러면서 남자와 여자는 탁자의 양 끝에 서서 천을 붙잡더라고요. 그리고 카메라를 주시하며 잠시 빙긋 웃던 둘은 짜자잔을 외치며 손을 움직였어요. 저게 뭐야?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탁자 위에 나타난 것은 다름 아닌 곰인형이었거든요. 양손을 나란히 했을 때와 비슷한 크기의 풀을 따라한 게 분명한 빨간색 배꼽티를 입은 모습이었죠. 저는 당장이라도 TV를 꺼버릴 심산으로 리모컨을 들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요청이 쇄도한 상품이지만 워낙 고가라 엄두도 못 냈던 바로 그 상품입니다. 루마니아 현지에서 저희 담당자가 극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자그마치 50%나 할인된 가격으로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자의 말이 끝나자 여자가 인형을 들어 앞으로 내밀며 말하더라고요. 네, 오늘의 상품은 바로
저주의 인형입니다. 저는 리모컨을 다시 내려놓았어요. 저런 인형을 루마니아에서 직접 가져왔다는 것도 이해가 불가였는데 저주의 인형이라는 이름은 더욱 어이가 없었죠. 조금 있자 전화번호 옆으로 6자리의 숫자가 떴는데 아무래도 인형의 가격인 모양 같았어요. 그런데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250만 원? 저는 혹시 0을 하나 더 세진 않았나? 다시 한번 헤아려 봤죠. 25만 원이라고 해도 도둑놈들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2번, 3번 헤아려도 마찬가지였어요. 자막 실수가 아니라면 저 인형의 가격은 250만 원이 분명했죠. 제 2달치 월급에 육박하는 액수였어요. 그 돈이면 명품을 사고 말지. 어떤 정신 나간 놈이 인형을 사냐? 진짜 막장이네. 시간 아까워. 저의 생각과는 무관하게 진행자는 떳떳이 상품을 설명하더라고요. 이 인형의 최대 장점은 바로 저주의 인형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유명한 캐릭터 디자이너를 납치해서 개발에 참여시켰다는 소문이 있을 만큼 외형적인 퀄리티를 높였는데요. 너무 흉측하게 생겨서 집에서만 쓸 수 있던 기존 저주의 인형들과는 확실히 차별성이 있습니다. 누가 이 인형을 보고 저주의 인형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곰돌이 푸우구나 하죠. 안 그렇습니까, 경은씨? 네, 맞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의 우수성뿐만이 아닙니다. 기존 저주의 인형과 비교했을 때 성능에도 확실한 차이가 나는데요. 목숨까지 빼앗으려면 워낙 고가이고 그렇다고 싸구려 인형을 사자니 이건 저주인지 축복인지 모를 미미한 효과만 내고. 하지만 이 인형은 다릅니다. 가격은 보급형 수준으로 내리고 성능은 거의 최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도무지 그들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인형의 기능적인 측면을 자꾸 강조하는 걸로 보아 아동용은 아닌 듯 했죠. 자, 이 놀라운 성능을 한번 보실까요? 벌써부터 주문 전화가 오고 있네요. 잠시 후부터 주문 폭주가 예상되오니 갈등은 안드로메다에 잠시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우씨, 어서 벗겨볼까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탁자 옆에 물건으로 다가갔고 짜자잔 하며 천을 벗겨내자 놀랍게도 의자가 하나 나타났어요. 정확히는 의자에 사람이 앉아있는 것이 놀라웠죠. 더 정확히는 그 사람이 재갈을 물고 묶여있다는 점이 놀라웠어요. 이때부터 저의 표정이 굳기 시작했죠. 자,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24회 때 민폐를 끼쳤던 곽태동 회원입니다. 진행자들은 싱글생글 웃고 있었어요. 반면 포박당한 남자는 공포와 두려움으로 질려버린 표정이었죠. 얼굴 곳곳에 핏자국이 있었고 눈과 뺨에 붓기가 있었으며 옷 여기저기 흙먼지가 묻어있더라고요. 제 발로 걸어온 손님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죠. 다들 아시겠지만 인형과 대상이 가까울수록 위력이 강해집니다. 이 정도면 지하철에서 서로 마주보는 거리 정도 될 텐데요. 차근차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진행자가 4발자국 정도 뒷걸음을 치며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인형이 있던 선반 밑에 손을 넣어서 포스트잇 같은 종이 뭉치를 꺼냈어요. 자, 우선 저주가 걸린 종이에 정보를 넣어야겠죠? 안심하세요. 오늘 주문하시는 고객님들 전원에게 저주의 종이 2세트를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한 세트에 10장이니까 한동안 걱정 없겠죠? 신상 정보를 넣으실 때 포인트는 최대한 상세히 기록해야 위력이 강하다는 점입니다. 그냥 이름만 쓰면 동명이인들 모두에게 저주가 분산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력이 약하죠. 기왕이면 겹치는 사람이 없도록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번호, 집 주소 등등 아는 범위 내에서 상세하게 적어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종이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곽태동 010-711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979년. 자, 이 정도만 적어도 저주가 분산될 일은 없겠죠. 이제 붙이는 일만 남았는데요. 포스트잇처럼 접착 처리가 되어 있으니 그냥 툭 떼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또 루마니아 저주의 인형의 장점이 드러나는데요. 그 후 남자는 인형의 옷 안으로 손을 넣었어요. 이렇게 남들 눈에 안 띄게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인형이 옷을 입힌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거든요. 루마니아 저주의 인형은 고객님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심혈을 기울였다고 하네요. 와, 정말 감쪽 같네요. 누가 저주의 종이를 인형에 붙였다고 생각하겠어요? 여자가 맞장구 쳤고 그 순간 옆에 있던 포박당한 남자가 온몸을 흔들면서 발악을 하기 시작했어요. 입에서는 비명 아닌 비명이 흘러나왔고 진행자들의 웃는 얼굴은 변함이 없더라고요. 자, 움직여 볼까요? 여자가 남자 진행자를 향해 말했어요. 남자 진행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인형의 얼굴을 옆으로 돌렸죠. 포박된 남자의 얼굴 또한 거의 동시에 돌아가더라고요. 이번엔 인형의 고개를 반대쪽으로 돌렸고 포박된 남자의 고개 또한 반대쪽으로 돌아갔죠. 제 머릿속에 설마 두 글자가 풍선처럼 커지기 시작했어요. 남자 진행자가 인형의 머리를 마구 돌렸고 포박된 남자는 정신없이 머리를 흔들기 시작했어요. 자, 반응 속도 보이시죠? 실제와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위력이 느껴지십니까? 저가의 인형들은 상상도 못할 움직임이죠. 자, 이번엔 못을 박아보겠습니다. 남자 진행자가 눈짓을 하자 여자가 탁자 밑에 손을 넣어 못과 망치를 꺼내더라고요. 건네면서 여자가 말했죠. 저주의 인형 전용 미니 망치와 미니 못입니다. 상품 가격에 1만원만 추가하시면 직접 보내드리고 있고요. 시중에서 절반 정도 저렴한 가격이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함께 주문하셔서 더 큰 할인 혜택 누리시면 어떨까요? 못은 10개 한 세트로 준비했습니다. 남자가 망치와 못을 받았고 인형의 어깨 부근에 못을 대고 망치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쾅, 쾅, 쾅. 소리가 끝나자 포박된 남자의 신음이 이어졌고요. 어깨에는 전에 없던 검은 구멍이 하나 보였는데 그 구멍은 금세 빨갛게 물들었고 얼마 안 있어 폭죽 같은 핏물이 뿜어져 나왔어요. 제 머릿속에 둥둥 떠있던 풍선이 펑 하고 터지는 순간이었죠. 저게 뭐야? 저는 숨을 들이쉬며 양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그 사이 남자 진행자는 다음 망치질을 시작했죠. 반대편 어깨였어요. 핏줄기가 먹기도 전에 포박된 남자의 다른 쪽 어깨에서 핏물이 터져 나왔어요. 여자는 포박된 남자의 뒤편에 서서 화사한 미소를 띠고 있었고요. 망치질은 멈추지 않고 인형의 다리를 향했어요. 포박된 남자의 다리에서 분수처럼 피가 솟구치더라고요. 저는 TV에 시선을 떼지 못한 채 소파를 더듬어 핸드폰을 찾았죠. 어찌나 손을 떠는지 핸드폰을 3번이나 떨어뜨린 끝에 겨우 잡아 올릴 수 있었어요. 주소록을 열 필요도 없었죠. 숫자 3개와 통화 버튼을 누르고 핸드폰을 귀로 가져갔어요. 그런데 남자 진행자는 다리를 끝으로 더 이상 망치질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별다른 멘트조차 없었고요. 포박된 남자가 신음이라도 내지 않았으면 정지 화면으로 착각할 만큼 적막한 화면이었어요. 지금 경찰서죠, 지금. 저는 숨이 덜컥 막혀 말을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진행자들의 표정에서 웃음기가 사라졌기 때문이었죠. 아니, 미간에 주름이 진 것으로 보아 인상을 쓰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시선은
카메라의 정면, 저와 브라운관을 사이에 두고 눈을 마주치고 있는 셈이었죠. 핏물이 튀고 사방에 비명이 울려 퍼져도 사람 좋은 인상을 잃지 않았던 진행자들이 급변하자 저는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것도 하필이면 제가 신고하는 이 타이밍에.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생방송인 것 같은데 TV에서 살인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니요. 홈쇼핑 채널이요. 네? 제가 처음 신고한 게 중요한가요? 틀어보시면 알 거 아니에요. 몇 번이냐면. 그리고는 저는 말을 멈췄어요. 진행자들이 정면을 주시하며 점점 다가오는 탓이었죠. 저는 이대로 저들이 앞으로 나와 TV를 뚫고 자신의 앞에 설 것만 같았어요. 29인치 화면이 본인들의 얼굴로 꽉 차자 진행자들은 걸음을 멈췄죠. 저는 어서 신고를 접수하고 TV를 끄는 편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보세요? 네, 428번이요. 28번이 아니고 428번이요. 잘 안 들리세요? 428번이요. 네? 채널이 거기까지 안 넘어간다고요? TV가 안 좋으면 다른 걸로 해보시... 그때 남자 진행자가 입을 열었어요. 이번에도 감정이 전혀 안 느껴지는 건조한 목소리였죠. 깜짝 놀란 저는 또 한 번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어요. 남자 진행자는 계속해서 말했죠. 민폐를 끼친 회원이 나타났군요. 다른 날도 아니고 30회 특집인데 정말 화가 납니다. 서약서를 쓰고 특별 회원제로 운영을 하는데도 불량 회원은 반드시 생기더라고요. 방송은 이쯤에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폐를 끼친 회원에게 우리의 분노를 보여줘야겠죠? 그러면서 남자와 여자는 탁자 쪽으로 돌아갔죠. 여자가 인형을 눕혀 고정시키고 남자는 아까보다 훨씬 강도 높은 망치질을 시작했어요. 정확히는 인형의 이마 한가운데였죠. 네? 지금 엄청나게... 저는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포박된 남자의 이마에서 핏줄기가 솟구쳤기 때문이죠. 그리고 길고 긴 절규가 이어졌어요. 핏줄기가 약해질수록 남자의 소리도 작아졌고요. 여자의 한쪽 뺨으로 반죽처럼 들러붙은 핏덩이가 목덜미로 흐르고 있었어요.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짓던 여자가 화면 가까이로 다가오며 말하더라고요. 민폐의 끝은 사망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서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어요. 자, 그럼 오늘의 민폐 회원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핸드폰에 들려오는 여보세요 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어요. 그리고 여자의 말이 이어졌죠.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173-46. 저는 동공이 팽창했어요. 지금 여자가 읊는 주소는 송양빌딩, 제가 사는 곳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자가 말했어요. 302호 장석윤. 저는 거친 숨을 뱉어냈어요. 100m 달리기를 한 것처럼 호흡이 가빠졌죠. 제 집은 301호, 302호는 바로 옆집이었고요. 회원분들 모두 협조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방송이 재개되길 염원합니다. 오늘 상품 저주의 인형은 현재 시간까지 주문한 고객에 한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자와 남자가 꾸벅 인사를 하자 서서히 화면이 어두워졌어요. 잠시 후 소음과 함께 늘 그랬듯 흑백 화면으로 돌아갔죠. 핸드폰 액정 위로 통화 종료 문구가 네온 사인처럼 껌뻑이고 있었고요. 시계를 보니 2시 20분. 겨우 20분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저는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죠. 이대로 잠이 들면 처음 보는 장소에서 꽁꽁 묶인 채 깨어날 것 같았기 때문이었어요. 1분이 참 길더라고요.
호흡을 가다듬었어요. 10초가 참 길었죠. 그렇게 핸드폰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몇 초간 천장을 바라보다가 황급히 상체를 일으켜 몸 여기저기를 더듬었죠. 다행히 묶인 곳은 없었죠. 잠들었던 곳은 소파 위, 장소도 변하지 않았어요. 알람을 끄고 시계를 확인했더니 6시 1분. 머리는 지끈거리고 팔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잠시 멍하니 앉아 리모컨을 들어 TV 전원을 켰죠. 어제 일이 꿈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소음과 함께 화면이 송출됐고 상단에는 선명하게 찍혀있는 연두색 숫자 428. 그 숫자가 사라지기 전에 TV를 꺼버렸어요. 마음의 갈등이 일어났지만 오후에 잠들었던 이성이 깨어나 이내 감성을 누르고 있었죠. 저는 출근 준비를 시작했고 정문을 나섰어요. 물기가 마르지 않는 머리에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죠. 그리고 핸드폰으로 시간을 확인하며 용변이 급한 사람처럼 문을 잠갔어요. 그렇게 몸을 돌려 계단으로 향하는데 하얀 연기가 얼굴에 닿아 깜짝 놀라 걸음을 멈췄어요. 불이라도 난 거 아닌가 생각했지만 아래를 보니 웬 처음 보는 남자 셋이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요. 어처구니 없다는 듯 혀를 찬 저는 코와 입을 막고 계단을 내려갔어요. 방역가스 같은 연기를 뚫고 2층 계단으로 향할 때쯤에 낮게 깔린 남자의 목소리가 "저기요" 하고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 말씀 좀 물읍시다." 저는 대꾸 없이 걸음만 멈췄어요. "그 옆집 양반 언제쯤 들어오는지 아시나요?" 순간 어제의 방송이 떠오른 저는 말을 더듬었죠. "아, 옆집 남자 말씀이신가요?" "네, 그 사람이요." 저는 침을 한번 꿀꺽 삼키고는 글쎄요, 제가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마주치는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한 번도 없었습니까?" "평일에는 정말 한 번도 없었고요. 주말에는 가끔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통 보이질 않네요." 4층이 집주인 사는 데니까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저는 늦어서 이만." 저는 다시 코와 입을 감싸고 빠른 걸음으로 계단을 내려갔어요. 쿵쾅거리는 심장이 쉽게 잠잠해질 것 같지 않았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어제까지의 출근길과는 확실히 달랐죠. 음침하고 추레한 사람들이 전봇대 근처 혹은 주차장 근처에 삼삼오오 모여 있었는데 저를 발견하자마자 일제히 저에게 시선을 모았거든요. 거미줄처럼 질긴 시선은 좀처럼 떨어질 줄을 몰랐고 저는 뭐라도 훔친 사람처럼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아이씨, 분명히 남자라고 했어. 사진이랑도 많이 다르잖아. 얼굴도 길쭉한 게 아니라 동그란 편이네." 저는 귀를 쫑긋 세우고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죠. 추측은 곧 확신으로 변했어요. 그 방송을 본 사람들이 옆집 남자를 찾으러 온 것이었죠. 아마도 민폐의 죗값을 묻기 위해서요. 저는 최대한 걸음을 빨리 했고 정류장에 도착하자마자 아무 버스에나 올라탔죠. 저는 자리에 앉아 생각을 정리했어요. 어떻게를 묻는 것은 나중 일이었고요. 우선 저들에게 잡히면 훈계 정도로 끝나지 않겠죠. 다만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저들이 노리는 사람은 옆집 남자가 분명했고 진행자가 마지막으로 알려준 주소와 이름도 옆집 남자의 것이겠죠. 비회원인 제가 TV를 시청했을 거라고는 예상치 못한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생각했죠. 태연하게 행동하자. 그렇게 퇴근길이 됐고 저는 또 한 번 당혹스러운 일을 겪고 말았어요. 이번에는 제 스스로 자처한 일이었죠. 핸드폰 주소록을 보다가 바보 똥개라는 이름의 무심코 통화 버튼을 눌렀는데 어제 이름을 바꾼 전 남자친구의 번호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것이었죠. 그것도 여보세요가 나온 후에요.
벙어리 상태로 일관하며 저는 결국 전화를 끊고 말았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 문자가 오더라고요. 스토커처럼 굴지 마라. 짜증나니까. 저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고 씩씩거리며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야, 조인이, 너 어디서 뭐하냐? 와, 이제 여보세요도 안 하고 예의가 없네. 너 내 여보 아니잖아. 어디서 뭐하냐고. 아이, 그러면 나는 여보가 대체 몇 명이냐? 집이야. 왜? 오늘 우리 집에서 자고 가라. 니네 집 가는 길에 잠들겠다. 싫어. 아,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 제발. 아, 조를 걸 졸라. 내일이 휴일도 아니고 우리가 가까이 사는 것도 아니고. 아, 진짜 심각해서 그래. 아니, 무슨 전 남자친구한테 이상한 얘기라도 들었냐? 아, 왜 자꾸 진지해지고 난리야. 맞아. 걔가 나보고 스토커래. 그런데 그거 말고 더 심각한 이야기야. 아, 뭐 어제 홈쇼핑에서 뭐 남자 빤스보다 쇼킹한 거라도 팔디? 맞아. 그것 때문이야. 야, 얘가 날 점쟁이로 만드네. 아무튼 주말에 만나서 얘기하든지 하자. 아, 야, 그러지 말고 제발. 아, 그럼 네가 우리 집으로 오든가. 왜 멀쩡히 집에서 쉬고 있는 사람 오라 말아야. 야, 거기서 우리 회사까지 얼마나 먼지 알잖아. 나 어제도 거의 밤샜단 말이야. 그럼 일찍 들어가서 잠이나 쳐 자. 아, 이 매정한 년, 너 진짜 이럴래? 아, 우리 집으로 오라 했는데 분명히 네가 싫다고 했다. 나 드라마 봐야 되니까 이제 끊는다. 야, 조인이, 너 전화가 끊기던 그때 문자가 하나 도착하더라고요. 집 앞에서 잠깐 보자. 아까 문자는 미안. 집으로 가는 발걸음이 가벼웠죠. 헤어진 남자친구를 다시 보는 거북함보다 지켜줄 사람이 생긴다는 든든함이 더 컸어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주변을 살폈지만 의심스러운 사람은 없었죠. 대로변을 지나 삼거리에서 집이 있는 샛길로 방향을 틀었는데 아침에 봤던 그 사람들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태연한 척 걸어가며 저는 다시 귀를 쫑긋 세웠죠. 아, 장석윤이는 어디 가고 저 여자만 보여. 아, 잡아서 족 쳐볼까? 아, 슬슬 짜증나는데 아무나 붙잡고 시비 걸고 싶네. 아침보다 훨씬 가격해진 그들의 대화에 전 소름이 끼쳤어요. 역시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며 서둘러 걸음을 옮겼죠. 야! 집 앞에 다다르자 누군가 저를 불렀고 익히 아는 목소리였어요. 상우야! 눈물이 왈칵 나오려는 것을 간신히 참아냈죠. 상우라고 불린 남자는 저의 전 남자친구였거든요. 머리카락이 짧고 목과 다리가 굵어 강한 인상을 자아냈는데 면도를 안 했는지 수염까지 삐죽삐죽 솟아 영락없는 산적 두목 같았어요. 제가 침을 삼키며 감정을 추스르는 사이 상우가 말을 하더라고요. 아, 여전히 늦게 끝나네. 일은 좀 어때? 투박한 말투였지만 저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어요. 잠시 당황하던 상우가 저의 어깨를 감으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나 어제 엄청난 걸 보고 말았어. 저는 상우의 품에서 벗어나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그게 뭐냐고 상우는 물었고 저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들어가서 얘기하자고 했죠. 저희는 집으로 올라갔고 계단 곳곳에 담배꽁초들이 보이더라고요. 2층 계단부터는 스멀스멀 연기까지 다가왔어요. 뭐 지켜줄 사람도 있겠다. 저는 이번에야말로 으름장을 놓겠다며 성큼성큼 그 사람들한테 걸음을 옮겼죠. 같이 가자는 상우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얼마 안 있어 연기의 언융들이 나타났어요. 이봐요, 당신들. 그 순간 가장 가까이 있던 남자가 저의 말을 끊었어요. 장석윤 씨 이사 갔다대요? 2주가 넘었다는데 아가씨 모르고 있었어요? 저는 갑자기 말문이 막혀 하고 말을 흘리던 중에 갑자기 상우가 제 옆으로 다가왔고 힘을 얻은 저는 참아왔던 말을 퍼부었어요. 아, 그런 건 모르겠고요.
건물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어떡해요. 하다못해 창문 열고 환기라도 시키든가. 꽁초랑 쟤는 바닥에 다 버리고 지금. 그 순간 상우가 제 말을 끊고 말하더라고요. 여전히 꽃배기도 안 보여? 말 상대는 제가 아니라 담배를 피우던 남자였고, 남자가 대답하더라고요. 주인 말로는 이사 간 지 2주가 넘었다던데? 열쇠도 반납했고 물건들도 싹 뺐대. 문 앞에 우편물 쌓인 것 봐. 그 새끼 찾기 힘들 것 같은데? 태연하게 남자와 대화하는 상우의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비명을 질렀죠. 여기는 내 여자친구야. 안 그래도 어제 주소 보다가 깜짝 놀랐어. 급기야 상우는 저를 남자들에게 소개시켜 주기까지 했죠. 첫 인사가 오랜만이네 혹은 여긴 어쩐 일이야로 시작하지 않는 점으로 볼 때 우연히 만난 지인은 아닌 것 같았어요. 뭐라고 해야 하나. 친구는 아니고 그냥 아는 사람들이야. 인사해. 저는 멍한 표정으로 꾸벅 인사를 했고 남자들도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다지 밝은 표정은 아니었어요. 저는 숨쉬기가 곤란하다는 듯 콜록콜록 기침을 하며 서둘러 계단을 올랐죠. 상우와 남자의 대화 소리가 담배 연기처럼 제 뒤를 따라왔고요. 제가 문을 열자 그제야 상우는 계단을 뛰어 올라왔어요. 저로서는 선택의 기로에 놓인 거죠. 하지만 이대로 모른 척하면 아예 이실직고하는 꼴이라는 그런 생각에 저는 상우를 집으로 들였어요. 담배 때문에 그랬어? 상우가 신발을 벗으며 물었죠. 저는 소파에 가방을 내려놓고 대답했어요. 난 화생방 훈련은 받아본 적이 없거든. 상우가 어깨를 으쓱하며 거실로 들어오면서 이제 얘기해봐. 어제 봤다는 게 뭐야? 너부터 얘기해봐. 왜 갑자기 만나자고 한 거야? 커피 마실래? 녹차 마실래? 상우는 자연스럽게 소파에 앉았죠. 나는 커피. 그냥 잘 살고 있나 궁금하기도 하고 아직 나를 못 잊었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저는 잠시 말없이 커피를 타는데 집중했죠. 태연한 척 했지만 가슴은 터질 듯이 쿵쾅거리는 중이었거든요. 불편하니까 이만 나가달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간신히 참아냈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랑은 무슨 관계야? 그러자 상우가 소파 곳곳을 두리번거리며 대답했죠. 그냥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야. 오케이, 찾았다. 같이 일을 한다고? 글은 이제 안 쓰기로 한 거야? 에이, 써야지 왜 안 써. 그런데 글만 써서 먹고 살기가 쉽지 않더라고. 그 순간 상우의 손 바깥으로 시커멓고 길쭉한 물체가 삐져나와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제 눈은 점점 커지기 시작했고 들고 있던 티스푼을 떨어뜨린과 동시에 TV에서 딸칵 하는 효과음이 났죠. 저는 개구리처럼 펄쩍펄쩍 뛰었어요. 상우는 그런 저를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보고 있었고요. 고장나서 시끄럽단 말이야. 채널 숫자가 송출되기 전에 저는 전원을 누르는데 성공했고 짧은 비명을 내고 원래대로 돌아왔죠. 예민한 건 여전하네. 심드렁하게 말을 던지고 상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식탁으로 다가가서 제가 타놓은 커피 한 잔을 음미하기 시작했죠. 저는 상우의 눈치를 살피며 다시 식탁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무슨 일 하는데? 수전증 있어야 커피 쏟겠다. 그냥 쇼핑몰 같은 거 해. 야, 진짜 쏟겠다. 상우가 손을 뻗어 제 커피 잔을 잡았고 저는 억지로 커피 한 모금을 마시고 상우의 손을 빌려 잔을 내려놓았어요. 머릿속에 수많은 파편들로 핑핑 돌았는데 대부분 어떻게 하면 이 자식을 내보낼까 하는 것들이었죠. 무슨 쇼핑몰인데? 그냥 조금 매니악한 물건들 파는 데인데 너는 깊게 알 필요 없어.
상우는 제 눈을 피했어요. 너는 꼭 그러더라. 새벽 2시에 노래방 가서 여자 끼고 술 먹은 것도 내가 알 필요는 없는 거였겠지. 아, 그 얘기를 왜 지금... 됐어. 너랑 길게 얘기해봐야 좋을 거 없을 것 같다. 이만 가줬으면 해. 너는 항상 내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지. 여자 끼고 놀았던 건 내 친구들이었다고 몇 번을 얘기해. 그래, 새벽 2시에 노래방 간 건 잘한 거지. 상우는 한숨을 푹 쉬었고 저는 더 이상 할 말 없다는 듯 커피잔을 들고 등을 돌렸어요. 속으로는 잘 풀려간다는 생각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었죠. 아, 진짜 성격 하나는 진짜 못 갔다. 헤어지길 잘했지. 상우의 빈정거림에도 저는 여전히 등을 돌린 채 대꾸했죠. 그래, 다음엔 나 같은 년 안 만나길 빌게. 그리곤 잠시 침묵이 흘렀죠. 정확히 말하면 상우의 짧은 한숨이 들린 거죠. 그렇게 의자 끌리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곁눈질로 뒤를 보자 상우는 하나만 물어보자. 전화는 왜 걸었어? 저는 뒤로 돌아 팔짱을 끼고는 그냥 삭제하려다가 잘못 누른 거야. 그러자 상우는 표정 없이 웃으며 말했어요. 야, 대단하네. 너 조금 생뚱맞은 거 알아? 아무튼 갈게. 나중에 얘기하자. 그러면서 상우는 몸을 돌렸고 저는 말없이 상우의 뒷모습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온몸이 바들바들 떨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죠. 그런데 현관에서 신발끈을 묶던 상우가 문득 옆에 수납통을 바라보며 동작을 멈추더니 손을 뻗어 종이 한 장을 꺼내 올리더라고요. 분홍색 종이였죠. 동시에 저는 팔짱을 풀었고요. 상우는 되감기를 하듯 종이를 수납통에 넣고 다시 신발끈을 풀었어요. 그러다 신발을 벗다 말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더라고요. 답신 메시지를 작성하며 상우가 나직히 말하더라고요. 장석윤, 일주일 전 자살. 살 소리와 핸드폰 폴더가 닫히는 탁 소리가 겹쳐졌고 저는 상우가 손을 넣었던 수납장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온갖 자책과 후회와 절규가 머릿속을 휘감았고 한편으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염원했죠. 그리고 상우가 신발을 벗고는 고개만 돌려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아무 표정도 없이. 그리고선 나지막히 너였냐? 지금부터는 제 친구 이니의 시점입니다. 얘는 불도 켜놓고 어딜 간 거야. 트레이닝복 차림의 이니는 현관문을 닫고 거실로 들어갔어요. 다음날 입고 갈 평상복과 핸드폰 충전기 등이 담긴 쇼핑백을 소파 위에 던져두고 겉옷을 벗어 식탁 의자에 걸어놓고는 냉장고를 열어 마실 음료를 찾던 이니가 중얼거렸어요. 아이고, 물 아니면 맥주네. 먹다 남았으면 좀 버릴 것이지. 하여튼 궁상맞은 년. 캔맥주를 꺼내들고 식탁 앞에 앉은 이니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들었죠. 전화기 모양의 아이콘을 누르자 제 이름으로 도배된 최근 통화 목록이 나타났어요. 가장 위에 제 이름을 선택하고 핸드폰을 귀로 가져갔죠. 어깨를 이용해서 핸드폰을 귀에 고정시키고 양손으로 맥주캔을 땄죠. 맥주를 마시며 연결을 기다리는데 연결이 되질 않자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죠. 당장 뒤질 것처럼 닥달해서 왔더니 진짜. 당장 전화 안 하면 죽인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선 소파에 앉아 맥주 몇 모금을 더 마시더니 시계바늘은 둘 다 12에 가까워졌죠. 문이라도 열려있던 게 어디냐는 생각을 하며 이니는 소파에 발을 뻗었어요. 그때 발에 뭔가가 툭 부딪히더니 그대로 떨어졌고 그건 리모컨이었죠. 리모컨을 집은 이니가 TV에 전원을 켰어요. 기존의 인형들이 찌르고 베는 위주였다면
2번 루마니아 저주의 인형은 타격용으로도 쓸만합니다. 감쪽 같다는 얘기죠. 어릴 때 친구 머리 때리고 시침이 뚝 뗐던 경험 다들 한 번씩은 있으실 겁니다. 루마니아의 저주의 인형은 이런 아련아련한 추억을 되살리는 기능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점은 친구가 아닌 누구에게라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죠. TV에서는 웬 남자가 진지한 얼굴을 하고 있었죠. 무슨 코미디 프로야? 뭐야 이거? 428번? 어제 전화로 얘기했던 그건가? 이니가 중얼거리며 TV 볼륨을 올리자 남자 소리 이외에 주변 잡음이 귀에 들어왔어요. 그중 하나는 흐느낌이었어요. 여자의 흐느낌. 카메라가 옆으로 돌아가고 이번엔 검은색 정장 차림의 여자가 화면에 잡혔죠. 특별 편성으로 함께하고 있는 리얼 홈쇼핑. 아무래도 시간대가 좋지 않기 때문에 평소보다 일찍 방송을 마쳐야 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15분만 더 주문받도록 하겠습니다. 30회 특집 루마니아 저주의 인형. 구매하신 모든 분들께 저주의 종이 2세트를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자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화면이 정신없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아랍어 목소리가 섞인 기묘한 디스코 음악이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동안 여자와 남자는 인형을 가지고 돌면서 흔들고 때리고 던지고 밟고 찔렀죠. 음악 중간중간 박자를 무시한 비명이 튀어나오더라고요. 오히려 인형의 움직임과 박자가 맞았죠. 흔들리던 카메라는 남자와 여자를 떠나 새로운 사람을 잡았고 의자에 앉아있는 그 사람은 온몸에 봉소나 물을 들인 것처럼 빨갰어요. 이니는 리모컨을 떨어뜨렸죠. 화면이 흔들렸고 알아보기 힘들 만큼 신체가 훼손됐지만 목걸이와 신발 정도로도 누군지 알아보기에 충분했죠. 그저 입만 벌어질 뿐 이름을 부를 정신도 없었어요. 인형이 친구의 몸도 따라 움직였고 피와 살점이 펑튀기처럼 튀어올랐죠. 이니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핸드폰을 찾았고 112 번호를 누르고 귀에 가져왔어요. 신호음이 울리자 춤추던 TV 화면이 정치했죠. 몇 번 더 울리자 남자와 여자의 표정이 달라졌고 통화가 시작되니 화면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깜짝 놀란 이니는 핸드폰을 떨어뜨렸을 때 남자의 입이 열리더라고요. 주소는 어제와 같습니다. 그 후 TV 화면이 흑백으로 바뀌었고 현관 너머가 시끄러웠죠. 그리고 몇 초 후 친구네 집 현관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네, 오늘의 괴담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듣고 싶은 괴담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